요즘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권에 당당히 속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0개국에 달하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신뢰의 상징인 한국 여권이 국제 범죄 조직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접하셨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여권을 손에 쥔 이 여성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현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호주 공항에서의 위조 여권 사건에 얽힌 한국 여권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이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한 전기라고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진 지 15년이 훌쩍 넘었으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여행객들을 만나는 일이 반복되지만 신기하게도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일은 예상보다 흥미롭지만 때로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존재합니다. 공항은 언제 어디서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시드니 외곽의 작은 동네이며 아내 수진과 두 아이 그리고 반려견 코비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바쁘게 일하지만 집에서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하루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인 위장 사건이 터진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 막 도착한 항공편들로 인해 길게 줄을 선 채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입국 심사대에 자리를 잡은 저는 사람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대체로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의가 바르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며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다가온 한 젊은 여성은 어딘가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나친 긴장감이 역력했으며 손에 든 여권을 저에게 내밀 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대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Good morning. Where are you coming from? 하지만 그녀는 제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만 갸웃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인지 의아하여 이번에는 한국어로 질문을 바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여행 목적으로 오셨나요?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동자만 불안하게 굴릴 뿐 말 자체를 좀 회피하는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국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미세한 떨림이나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녀는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여권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정식으로 발급된 여권처럼 보였고 이름은 전형적인 한국식 이름이었으며 발급지도 서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권에 명시된 출생 연도와 그녀의 실제 외모가 묘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0대 초반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였던 것입니다. 제 심장이 강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팔로우 미, follow me 라고 말하며 조용한 인터뷰실로 안내했습니다. 인터뷰실은 공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공간으로 불법 입국 시도자나 수상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Please take a seat. 여성이 의자에 착석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거 맞죠? 이름이 박서윤 씨 맞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권과 함께 그녀가 제출한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매우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지역과 출생연월일에 따라 일정한 구조와 패턴을 지니고 있는데 그녀의 번호 배열은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와는 확연히 달랐으며 글자체 자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위조다답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불법 입국자이거나 혹은 더 큰 국제 범죄에 연루된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울던 중 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내, 그것도 공공장소인 심사공간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저로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동은 절대 한국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을 본 순간 저는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를 위조한 사건을 넘어 더 큰 배우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려 했던 것일까요? 저는 침 뱉는 행동을 통해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 여권을 들고 호주 입국을 시도했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서류였습니다. 여권의 종이 질감, 홀로그램, 그리고 발급 도장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위조범의 솜씨는 아니겠군. 저는 공항에서 가짜 서류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지만 대부분은 조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권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짜로 오인할 만큼 정교함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Look, I need you to tell me the truth. If you don't speak Korean or English, what language do you speak?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This ID, where did you get it? 몇 번의 끈질긴 질문 끝에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다린, 그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녀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공항에는 만다린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통역사를 호출하여 신문을 재개했습니다. 통역사가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급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베이징 출신의 중국인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은 불법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Why did you buy a Korean passport? 제가 다시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Because it's easier to enter countries like Australia with a Korean passport.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설명을 듣는 도중 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호주 방문 목적은 단순 관광이 아니었으며 불법 성매매 조직과 연관된 일을 위해 입국하려 했던 것입니다. How did you get the passpor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저는 그녀가 여권을 구하게 된 경로와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뒷골목에서 불법 여권 브로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는 한국 여권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권을 위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이 가장 비싸고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 세트를 구입하는데 약 3만 위안, 한화로 약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Why Korean passport? 그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Korean passport is trusted. 중국 여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가 많으며 호주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 없이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심지어 공항 심사관들조차 한국 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성매매 관련 일을 하려고 호주까지 왔을까? 그녀의 대답은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성매매 산업은 활발하지만 해외에서 일할 경우 훨씬 더 많은 고액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호주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조직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소속된 조직은 중국 내부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가짜 신분을 만들고 해외로 보내 그곳에서 불법 성매매 등의 일을 강요하는 국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범죄 도구였던 것입니다. 한국 여권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니 그녀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순간 저는 즉시 경찰과 공항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조 여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몇 분 뒤 호주 경찰의 국제범죄 수사팀 담당자들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여성의 자백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국 한국 간 조직 범죄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으로 즉각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이 여성이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을 수색했고 휴대폰에서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그녀가 베이징에서 여권을 구입한 과정과 호주에 도착한 후 만나기로 약속된 인물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브로커는 메시지에서 호주에 도착하면 연락해라. 우리 쪽 사람이 내 숙소를 이미 준비해 놨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순간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저와 협력하여 그녀의 휴대폰을 통해 다른 공범이 공항에 추가로 도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며칠 후 제 근무 시간 중 또 다른 한국 여권 소지자가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여권 자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며칠 전 그 여성이 연락할 예정이었던 인물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는 공항을 서둘러 지나가려 했지만 경찰과 저는 그를 즉시 인터뷰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그가 제시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여권이었던 것입니다. Where did you get this passport? 제가 질문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long time. 하지만 그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어색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신문을 이어갔고 결국 그는 중국 국적의 위조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역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구입했으며 이번에는 불법 체류자 모집과 불법 노동 알선을 목적으로 호주에 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본토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법 여권 위조 조직의 거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그녀와 남성이 공항 밖에서 접촉할 예정이었던 조직의 호주 내 거점 숙소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다수의 위조 여권, 대량의 현금, 그리고 불법 성매매와 노동 착취와 관련된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주로 중국과 베트남 여성들을 유럽, 북미, 호주 등지로 불법으로 보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불법 노동에 종사하게 만드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및 착취 조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공항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국 심사를 더욱 철저히 강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몇 명의 공범을 추가로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 정부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위조 여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조직 범죄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체포 작전이 종료된 날, 경찰 수사팀 담당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Thanks to you, we stopped something big.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토록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자랑스럽지만 그 신뢰만큼이나 범죄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권을 검토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진짜 한국인이 맞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도 공항 심사대에서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 조직도 다시는 한국 여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으로 15년 넘게 일했지만 이처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권을 검토하고 여행 목적을 묻고 서류를 확인하는 일을 매일 반복해 왔기에 평범한 행정 업무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전 세계적으로 얻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견고한 신뢰가 역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함께 알게 해 주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교묘하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팀에서 제게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사람들 중 일부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브로커가 단순히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의 국경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조직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치밀한 방법과 유통망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내의 일부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었고 위조 여권을 구입한 후 전 세계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이 한국 여권을 특히 선호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수많은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공항 심사대에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와 영향력이 이렇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조직을 막지 못했다면 더 많은 가짜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공항 심사대에서 몇 가지의 분명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과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의 평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신속하게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항 심사관들이 한국 여권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죠? 숙소는 어디로 예약하셨나요? 저 역시 이러한 강화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진짜 한국인 여행객들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심사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 여권 확인이 철저하네요. 역시 호주는 꼼꼼해요. 이런 질문은 처음 받는데 재미있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안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한국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중년의 한국 여성 여행자가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자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여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더 꼼꼼하게 보시나 봐요. 그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사람으로 인터뷰 내내 여유로운 태도로 호주의 공항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에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철저히 확인해 주시면 진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더 큰 신뢰를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맞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한국 여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일이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얼굴이다. 여권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국적을 확인하지만 그 국적은 단순히 서류상의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하는 국가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이 신뢰를 악용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한국인들은 결코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항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한국 여권을 들고 온 여행자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상은 공항 심사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입국 심사대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이 맞을까?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악용한 범죄 조직을 경찰과 함께 적발하고 여러 공범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제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잡아낸 사람들만 있었을까? 혹시 이 순간에도 가짜 한국 여권을 들고 전 세계 공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호주 경찰 수사팀에서 추가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례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여권을 사칭한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취업, 불법 체류, 그리고 성매매 조직의 이동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공항에서 또 한 명의 의심스러운 한국 여권 소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고 캐주얼한 복장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권을 확인했을 때 발급지와 이름은 정상이었지만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그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나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매우 어색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여행 왔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명백히 부자연스러웠고 발음 역시 어색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제가 추가 질문을 하자 그는 갑자기 대답을 회피하며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가짜다. 이번에는 그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그의 여권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 여권은 불과 한 달 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권이 이전에 다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여권과 동일한 패턴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고 결국 그는 중국에서 한국 여권을 구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왜 한국 여권을 사용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Because Korean passport is easy, no visa needed.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 없이 쉽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입국 심사 업무를 더욱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진짜 한국인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단순한 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 능력이나 외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국인의 문화와 태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나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확인할 때마다 그 점을 떠올립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진짜 한국인이라면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는 불순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쌓아 올린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뢰는 서류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공항 심사대에서 저는 수많은 여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소중한 구독자님들께서 시청하신 오늘의 이 충격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범죄의 이면과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희 채널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